제가 그동안 여러분 책 소개 영상 1000편을 넘게 찍었는데 오늘 영상이 아마 제 생각에는 가장 깊이 있는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천재 의사가 추천한 최고의 인문학 책.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실제 리뷰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 저희가 이제 책을 번역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원서가 있을 텐데 그 원서에 남겨진 리뷰를 굉장히 열심히 봅니다. 재미도 있고 배우는 것도 있고 제 관점을 넘어서 이분들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책을 봤지, 그래야 여러분들한테 책 소개를 더 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보는데 이 리뷰는 정말 감명 깊었어요. 어떤 리뷰냐면은 이분이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인데 그냥 일반적인 선생님이 아니라 1만 명의 환자를 수술하신 분이에요. 그 분야의 이제 최고 대가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만 읽어보면 되거든요. 이러한 기존 사회적 통념의 융합을 보여주며 새로운 단순함을 가르치고 무한히 확장하는 길을 제시합니다. 저는 이걸 아까도 읽었지만 너무 대단한 말이에요. 단순함을 가르쳐서 무한히 확장하는 길을 제시한다는 건 여러분 한 단어로 정의하면 뭐죠? 프랙탈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수준이 높다니까요, 여러분. 리뷰가. 우리의 지식과 상상력만이 한계가 될 뿐입니다. 이 책은 수천 년의 풍요로움에서 비롯된 문명의 요소들을 통합하고 초월하여 삶의 웅장함을 설명합니다. 저는 이 책을 특히 평생 학습을 추구하는 분들께 진심으로 추천합니다. 로버트 토마스 그로츠 의학 박사, MD세 의사 선생님이세요. 너무 좋은 리뷰였고, 여러분 천재백서는 제가 다시 한번 꼼꼼히 설명을 해드리면은 그냥 좋은 책이 아니라 최고 수준의 책입니다. 이거를 솔직히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깊이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읽기 난이도가 중 이상입니다. 중. 그러니까 독서를 많이 안 하셨던 분들한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이에요. 상. 그다음에 읽기 난이도도 전반부, 후반부로 나눠지는데 전반부는 솔직히 읽을만 해요. 웬만한 분들한테 중일 거고 독서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한테는 중상일 거고, 근데 후반부가 이제 과학, 이제 수학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독서 난이도가 중상에서 상으로 올라갑니다. 이 책은 여러분 전형적인 인문학 책이에요. 이 책은 뭐죠? 그러니까 비욘드 지니어스, 천재를 넘어서가 천재를 넘어선다는 말보다는 어떤 걸 이야기냐면은 여기에서 소개하는 다빈치, 그다음에 셰익스피어, 뉴턴, 베토벤, 아인슈타인은 천재를 넘어서는 천재예요. 그 비욘드 지니어스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천재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혁명적 천재라고 불러요. 이 책은 혁명적 천재에 관한 이야기고 그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떤 영향을 받았고 어떤 일이 있었고 누구에게 영향을 줬는지 그걸 정말 디테일하게 풀어내는 이야기예요. 디테일하게. 그래서 이 책은 여러분 깊이 있는 인문학 플러스 자기계발이고요. 이 책은 대국민 필독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필독서예요. 이건 어떻게 다르냐?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는 여러분 천연 자원이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인적 자원만 있었는데, 그럼 인적 자원의 정점은 뭐예요? 천재입니다. 그러면서 그 천재를 넘어서는 게 뭐예요? 혁명적 천재인데, 이 책을 읽고 나면은 과연 대한민국은 혁명적 천재가 살 수 있는 나라인가? 우리는 혁명적 천재를 품을 수 있는가? 이 책을 읽고 나시죠?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안타깝죠.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혁명적 천재가 태어날 수 있는 토양을 만들고, 그 다음에 혁명적 천재가 나왔을 때 그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해서 이 책을 읽고 나면 알 수 있죠. 제가 말씀드렸죠. 최고 수준의 책이에요. 이 책은 여러분 추천 1번이 월터 아이작슨인데 전기 작가 1위죠. 그래서 뭐 스티브 잡스도 있고 일론 머스크도 있고, 그렇죠? 전기 작가로 독보적 1위인데 이분이 뭐라고, 이거 추천사의 일부분이거든요. 뭐라고 추천을 해주셨냐면은 천재성과 창의성을 고찰하는 놀라운 통찰력. 그냥 극찬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책은 읽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 아탈라의 교수님께서 얼마나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냐면 재밌어요. 이 책의 목적은 일반인이 접근하고 즐길 수 있으면서 과학도의 지적 욕구까지 충족시키는 것이다. 과학도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려면은 책 수준이 낮을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재밌어요. 추상화가 걸린 현대미술 갤러리에서는 관람객들이 흥미로운데? 라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말은 나는 이 화가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짐작도 안 가지만 누군가는 알겠지 줄임말이다. 너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이 책에서 추상적인 수학적 표현과 맞들이는 일반인은 흥미롭군 하면서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면 된대요. 너무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서 그냥 읽는데 마음이 편해요.
그래도 자연을 설명하는 수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감만 잡으면 돼요.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아도 대성공이다. 심지어 전반부에서도 나는 독서를 많이 안 해봐서 이 책이 좀 쉽지 않은데 그런 분이 많으실 건데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천재이기 때문에 베토벤은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 다음에 다빈치는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 다음에 셰익스피어는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 정도만 넘어가셔도 이 책은 충분히 잘 읽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려보면은 오늘은 설명이 좀 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 아탈라의 교수님이 천재에 대한 연구를 평생을 해오신 분이에요. 이분도 천재인데 이분은 어떤 천재를 연구한 거죠? 혁명적 천재. 그래서 이분은 실제로 노벨상 수상자도 굉장히 많이 만나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 달에 딱 한 권에서 소개해드린 내용인데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천재를 정말로 명확하게 정의를 하셨어요. 천재를 이것보다 완벽하게 정의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자기개발적 요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걸 따라가 보면 돼요, 우리가. 천재는 여러분, 이들의 성취는 만족을 모르는 호기심. 이게 제일 중요해요. 호기심. 그러면은 천재의 기본이 뭐야? 호기심이래. 이거는 우리도 해볼 만한 거예요. 호기심은, 깊은 호기심을 갖는 건 우리도 해볼 만한 거예요. 예리한 직감. 이거는 쉽지 않아요. 이거는 좀 타고나는 게 확실히 큰 것 같아요. 강력한 동기부여.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도 만만치 않게 이거는 저도 상위 클래스여서 이거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도의 집중력에 빼어난 지능. 지능은 좀 타고나는 게 있죠. 그렇죠? 근데 연습으로 많이 올릴 수가 있는데 자, 얼마나 좋은 세상이냐. 우린 이게 없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걸 뭐로 대체하면 돼요? AI, 인공지능으로 대체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것만 우리가 잘하면 되거든요. 고도의 집중력. 근데 여러분 스마트폰을 옆에 두고 고도의 집중력을 과연 우리가 발휘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어떤 실험이 있죠? 내가 심지어 스마트폰을 껐어, 전원을. 그럼 스마트폰이 울릴 일이 없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스마트폰이 옆에 있으면 어때요? 우리가 거기에 집중력을 뺏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된다? 스마트폰을 멀리 치워야 한다.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자기개발 요소가 많다고 했죠. 그다음에 탈권위적 태도.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한국이 혁명적 천재가 태어나기가 쉽지가 않죠.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니까. 그다음에 그리고 종종 약간의 광기. 이게 여러분 생각보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천재를 보죠, 여러분. 미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천재 아닌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분 미친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랑 다르지 않은 미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되게 천재를 그 사회가 품는다? 이거는 되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책으로 불가능하고 이거는 그 나라에 어떤 문화가 있는지 그게 되게 핵심적인 요소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거 이제 여러분 천재백서랑 쓰는 인간 진짜 명절. 이거 여러분 상 2개 받은 책이잖아요, 그렇죠? 2군데에서 올해의 책으로 뽑힌 책이잖아요. 쓰는 인간 진짜 저 재밌게 읽었죠. 근데 책이 연결되는 거 보여드릴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레오나르도입니다. 레오나르도는 과학하는 미술가이자 미술하는 과학자였다. 그는 자연의 패턴과 숫자를 보았고 자신의 그림에 그 패턴과 숫자를 담아냈으며 이는 베토벤이 자연의 패턴과 숫자를 음악에 담아낸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한 번은 레오나르도가 자신의 후원자였던 밀라노의 세도가 스포르차 공작을 구슬려 수도사 루카 파치올리를 스포르차 가문 자녀들의 가정교사로 고용하게 했다. 파치올리 어디 나오죠? 쓰는 인간에 나오죠. 쓰는 인간에는 레오나르도보다 파치올리 얘기가 더 자세하게 나오죠.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흥미로워요. 왜 고용했어요? 파치올리를 고용하게 함으로써 그에게서 정식으로 수학을 배우려는 것이 레오나르도의 진짜 의도였다고 한다. 훗날 두 남자는 공동 저자로 디비나 프로포르티오네를 발간했는데 파치올리가 저술을 맡고 레오나르도는 사파를 책임졌다. 미래의 제자인 나처럼 레오나르도 역시 전문가들과 협업하고 서로 다른 분야를 융합하면서 배움의 지평을 넓혔다. 그러니까 천재라고 뭐 하늘에서 계시 받아서 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배워야 하고요. 그 다음에 협업을 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은 혁명적 천재는 태어날 수가 없어요. 진짜 이거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되게 저는 인상 깊었는데 2017년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의 한 연구진은 유전자 통계를 집계하여 52개의 유전자가
더 높은 지능 점수와 연관됨을 밝힌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니까 타고나는 부분이 있겠죠. 지능은. 그렇죠? 이들의 데이터베이스는 거의 8만 명에 이르는 피험자들의 개별 자료를 통합한 것이다. 수준이 높죠. 그렇죠? 1년 뒤에 다른 연구 결과들과 종합한 결과 939개의 유전자가 목록이 추가되었으며 지능과 관련된 유전자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수많은 다른 유전자들도 높은 지능과 연관될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이 레퍼런스가 다 있죠. 근데 주목할 만한 점이 있는데 정신질환의 유전자 표지들이 지능과 연관된 유전자 표지들과 같아 보인다는 것으로 이는 천재와 광기의 불가분성을 더욱 공고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 유전자가 지능이랑 상관이 있대. 그걸 찾아낸 거예요. 근데 이 유전자는 미친 사람들도 이 유전자를 많이 갖고 있네. 그러니까 천재는 광기가 있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이 미친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가? 없다니까요. 대한민국은 나대지 말아요. 그런 게 보편적 문화로 퍼져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혁명적 천재가 필요한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일론 머스크도 우리나라에서 있었으면은 일론 머스크는 여러분 뭐 세상을 싹 다 바꾸고 있잖아요. 로켓 쏴서 바꾸죠. 자율주행으로 바꾸죠. 뇌에다가 칩 받고 있죠. 인공지능 만들죠.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었으면은 분명히 그 정도까지는 못 갔을 거다. 그냥 한 직장인으로서 잘 살았을까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은 이 책에 등장하는 5명 있잖아요. 그렇죠? 공통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모두 서로 다른 분야에 열정을 쏟으며 그것들을 융합해 뜻밖의 시너지를 창출해낸 능력을 지닌 박식가. 이건 여기 번역가분이 박식가라고 번역해 주는데 제가 번역했으면 저는 폴리메스라고 번역을 했겠죠. 다 연결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또 뭐랑 연결돼요? 찰리 먼거가 워런 버핏에 의해서 알려준 거 롤라팔로자 효과랑 똑같이 연결되죠. 그렇죠? 다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책들은 다 만날 수밖에 없어요. 내용이. 그다음에 또 무슨 얘기가 있나요?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죠. 이거 진짜 여러분 중요한 내용입니다. 최고의 피아노 거장이었던 베토벤은 서서히 청력을 잃어갔다. 이 내용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결국 공연장에서의 연주를 포기하고 자신의 창조성 발현의 통로를 작곡으로 돌렸다. 베토벤의 정신과 가상으로 소리를 듣는 능력은 그의 작품을 한 차원 더 높이 끌어올렸다. 음악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따금 베토벤은 성악가의 능력을 넘어서는 화음을 넣은 성악곡을 작곡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못 들으니까 이 정도 부를 수 있겠지 하면서 되게 고난이도의 기교가 필요한 아니면 이렇게 노래 능력이 필요한 작곡을 한 거죠. 그렇죠? 완전히 청력을 상실한 1824년에는 공연하는 성악가들의 음역을 잊어버렸다. 자신도 색스폰 연주의 대가인 존스 홉킨슨 대학의 이빈후학자 찰스 림은 베토벤의 창조성이 절정에 이른 마지막 단계를 이야기했다. 이제 그는 미친 듯이 작곡하기 시작한다. 탁월한 갈적의 연속이었다. 그의 작곡 스타일과 경계를 깨는 능력에 비약적 진화가 일어난 것이다. 왜? 청력을 잃었기 때문에. 볼티모어 교향악단의 음악 감독이자 베토벤 연구자인 마린 옵솔도 림의 주장을 거둔다. 베토벤이 가진 진취적인 사고의 정점은 만년에 작곡한 현악 사중주 곡들이다. 만약 그가 현실의 시공간에서 그 곡을 들을 수 있었다면 이토록 전위적인 작품이 될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못 들었기 때문에 시대를 초월하는 명작이 태어난 거예요. 명곡이. 근데 이 마지막 문장이 저는 예술이더라고요. 어쩌면 자기 검열의 완벽한 결여가 궁극의 예술적 해방을 가졌을지도 모른다. 솔직히 여러분 이 책은 어렵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한 문장을 건지시죠? 저는 그러면은 이 정도 수준의 책을 뭐 90% 이해 했을지언정 내가 이 정도 수준의 한 문장을 건졌다? 그럼 저는 이 책을 읽을 가치는 다 뽑았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쩌면 자기 검열의 완벽한 결여가 궁극의 예술적 해방을 가져왔을지 모른다.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우연한 발견은 종종 유레카의 순간처럼 보인다. 해당 분야에 통달하고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결정적인 단서에 이르기는 어렵다. 진화의 가능성을 인정한 생물학자와 지질학자는 많았다.
찰스 다윈은 꼭 필요한 학술적 준비를 마치고 5년에 걸친 신세계로의 여행을 떠났다. 그는 이 시기에 축적된 경험으로 얻은 실마리들을 엮어 복잡한 테피스트리를 만들어냈으며 이 자연 선택설이 토대가 되어 생명 진화론이 탄생한 것이다. 이 얘기는 또 어디 자세하게 나오죠? 쓰는 인간에 나오죠. 여러분 이 책이 다 이렇게 연결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이 운이 좋아서 어떤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유레카! 그렇게 외친 줄 알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했고 준비했기 때문에 그게 딱 창발을 한 거지 절대 우연한 발견이라는 거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통달하고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결정적 단서에 이르기는 어렵다. 그러면서 그 구체적 디테일로 나옵니다. 이 얘기도 여러분 진짜 중요한 얘기고 약간 희망을 주는 얘기예요. 수리과학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창조성이 청년기에 발현된다. 뉴턴은 23세 때가 창조성의 정점이었고 디렉, 저 이제 그래핀 옛날에 측정할 때 디렉 커브 많이 측정했는데 추억의 이름이네요. 그렇죠? 디렉도 23세, 하이젠베르크는 24세, 파인만은 20대 초반, 갈로아는 20세, 아인슈타인은 26세 때였다. 서기 499년에 영의 대수학을 정립한 인도 수학자 아리아 바타의 정점이 23세였다. 하지만 뉴턴과 아인슈타인은 과학적 재탄생을 이루었는데 이는 두 번째 기적에 다시 정점에 오른 것이다. 46세 무렵 이 짧은 두 번째 시기에 뉴턴은 세 권에 이루어진 대표작 프린키피아. 프린키피아가 이때 나왔네요. 그렇죠? 아인슈타인은 35세와 36세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함으로써 두 번째 아누스 미라빌리스를 경험했다. 반면 실험과학자, 천문학자는 훨씬 늦은 40대나 50대가 되어서야 정점에 이른다. 그러니까 분야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분야의 정점은 여러분 저는 20대 30대에는 택도 없다고 생각하고 50, 60에 정점이 온다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 70에도 맞이할 수가 있고. 그만큼 그러면은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자기 관리가 돼야겠죠. 그렇죠? 수리과학에 공헌하는 것이 특히 어려운 난제인 까닭은 극적인 혁신을 이루기 전에 기존의 지식을 모두 섭렵해야 하기 때문이다. 젊은 시절에 상당 기간을 공부에 쏟아붓지 않고 어떻게 한 분야에 통달하겠는가. 위에 언급한 인물들은 하나같이 기존 지식을 마치 소화전에서 쏟아지는 물을 마시듯 표현 좋다. 그렇죠? 순식간에 흡수하는 기적에 가까운 능력을 지녔다. 천재여도 어렸을 때 공부를 빡세게 하지 않으면 그 천재성이 발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분야는 그 천재성이 어렸을 때 발현되는 게 아니라 40, 50에도 발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내용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네요. 그렇죠? 하지만 한 가지 문제에 대한 집착 이후에는 배양 기간이 꼭 필요하다. 아까 유레카를 외치려면 하나에 일단 집착을 오지게 열심히 해야 돼요. 이거에 그냥 진짜 미친 사람처럼 집착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배양 기간이 뭐예요? 숲속을 걷거나 몽상에 잠기거나 침대에 누워 선잠이 들 때 불현듯 떠오른다. 그래서 옆에 노트할 게 항상 있어야 되고 필기할 게 항상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했으면은 달리기도 하고 몽상도 하고 클래식도 듣고 멍도 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어떤 응축시켰던 게 꽃을 피운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다 전문가들이 천재들 연구하고 내린 결론이에요. 결론. 그냥 팩트입니다. 팩트. 그 다음에는 이 책에서 다루는 천재들은 하나같이 천재성의 기준에서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지만 천재가 나타나는 역사의 흐름을 바꾸려면은 재능과 시대가 정확히 맞아 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재능 낭비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그냥 천재가 타고난 것도 중요한데 만약에 아인슈타인이 저는 시기뿐만 아니라 그 태어난 나라 위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인슈타인이 만약에 조선시대 조선에서 태어났다. 이런 일을 해낼 수가 있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 당시 분위기와 문화적 유산이 누적됐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이 태어난 거지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관련 얘기가 여기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일반인은 뭐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도 타이밍이 맞아야, 그러니까 운이 좋아야 되는 거죠. 이걸 그럼 맞추려면 어떻게 돼요? 꾸준해야 돼요. 언제 기회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내 능력은 계속 키우면서 운이 딱 맞아 떨어진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뭐 입신양명 할 수도 있는 거고 큰 돈을 벌 수도 있는 거고 명예를 얻을 수도 있는 거고 사회적 임팩트를 만들어도 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진짜 여러분 이 책은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 책에서 다루는 5명의 혁명적 천재들이 거의 독학자. 거의 다 독학자예요. 이거는 근데 여러분 너무 좋은 소식인 게 뭐냐면은 이제는 AI가 있어서
예전보다 독학의 레벨이 10배 쉬워졌거든요. 우리도 그러니까 환경 탓을 할 필요가 없고 이제 AI가 굉장히 저렴한 비용에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내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태도의 문제고 어떤 기회의 문제이지,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보면은 그러니까 이거 먼저 읽은 다음에 이거 읽어드릴게요. 소네트 17에서 셰익스피어가 자신의 연인을 묘사한 것보다 더 낭만적으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시인이 과연 있을까? 1950년대 10년 동안 셰익스피어는 후원자였던 리오슬리와 은밀한 관계를 이어갔다.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아름다운 젊은이가 사우샘프턴 백작이었을까? 그렇다면 후기 소네트에 등장하는 검은 여인은 자, 이거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대 눈의 아름다움을 글로 쓸 수 있다면, 참신한 시어로 그대의 매력을 모두 헤아릴 수 있다면 후대의 사람들은 이르리라.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 시인은 거짓말을 한다. 이 시인은 거짓을 말한다. 그런 천상의 손길이 지상의 얼굴에 닿은 적은 없도다. 아, 취하네. 아이, 셰익스피어한테 취하네. 너무 저는 이거 읽으면 저는 이런 시 별로 안 좋아하는데 특히 이렇게 번역된 시는 제가 안 좋아하거든요. 우리나라 시를 좋아하지. 이거는 번역됐는데도 제가 지금 읽으면서도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책들은 싱큐베이션 아직도 이 영상이 올라가는 날에는 신청을 받고 있고요. 22기. 여전히 신청을 받고 있고요. 이후에 보신 분들은 이 영상을 이후에 보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럼 23기를 모집하고 있을 거고 그 이후에 보신 분들 24기를 모집하고 있을 거예요. 싱큐베이션은 여러분 무료 독서 모임이고 독서하기에 환경 설정이 너무 잘 돼 있고 내가 이런 기회가 아니면 이런 책을 읽을 기회가 없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금 유서 깊은 그다음에 가장 훌륭한 독서 모임이 되었습니다. 벌써 22기이기 때문에 참여한 사람이 2만 명이 넘거든요. 그다음에 이걸 다 완주하시고 서평 다 제출하시죠. 무료 독서 모임인데 웬만한 유료 독서 모임보다 더 좋은 서티피케이트과 메달을 그다음에 이 메달에 여러분들이 읽은 책들이 다 새겨져 있어요. 의미 깊죠, 그렇죠? 이거를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싱큐베이션에 꼭 참가를 해보세요. 와, 22분 동안 설명을 했네요. 여기에 외국인들 이름이 너무 많아서 정말로 읽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천재백서는 여러분 쉽지 않은 책이지만 한 번쯤 인생에서 도전해보면 너무 좋은 책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저는 책 소개를 여기서 마치고 또 소개해드릴 책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 책은 한 번은 각 잡고 소개를 해드려야겠다 해서 오늘 이렇게 열심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른 좋은 책으로 근데 제가 여러분 이렇게 소개한 것만 보면 너무 재밌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책 소개를 오래 해서 재밌는 부분만 쏙쏙 빼낸 다음에 쉽게 설명해서 재밌는 거고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은 이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한번 봤기 때문에 어때요? 상대적으로 읽으면은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들었기 때문에 또 쉽고 친근합니다. 그래서 도전하시기에 좋습니다. 저는 또 열심히 준비해서 다른 책으로 여러분들께 책 소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